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그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이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학부모가 정치인 등 소위 유력자라는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확인할 방침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교사 2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보제를 보관하는 공간에서 A씨를 발견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교사였습니다.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사건 경위를 둘러싸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A씨 학급에서 학생끼리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 폭력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한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다는 겁니다. A씨가 동료 교사에게 학교 생활이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다고 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부모가 정치인 등 소위 유력자라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희초는 입장을 내고 해당 학급에선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고인은 본인이 희망해 학폭이 아닌 나이스 권한관리 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학급의 학부모 중엔 앞서 지목된 정치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A씨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도 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직 학부모 갑질 등에 의한 학교 생활 어려움으로 극단 선택에 이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기된 의혹은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독감 백신을 비롯해 많은 백신들은 입찰을 거쳐 정부 돈으로 구매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32개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이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장기간 담합해 7천억 원 규모의 백신 계약을 나눠 먹게 한 사실이 드러나 4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의약품 입찰 담합 감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곳은 영국계 거대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 녹십자 등 6개 백신 총판, H1메디 등 25개 의약품 도매상까지 모두 32곳입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독감, 간염, 결핵, 자궁경부암 백신 등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 24종의 조달청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문제는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두고 들러리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을 써서 탈락하는 식으로 나눠 먹기를 했다는 겁니다. 낙찰 예정자는 정부 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조달청이 공고한 상한가에 약간 미달하거나 심지어 더 높게 입찰가를 써냈습니다. 이들 업체는 참가한 170건의 입찰 중 147건을 낙찰받았는데 대부분인 117건의 낙찰가가 조달청 공고 상한가보다 높았습니다. 재정 절약을 위해 경쟁 입찰을 한 건데 담합으로 낙찰가가 되레 높아지며 혈세가 이들 업체로 샌 겁니다. 이들이 낙찰받은 백신 가액은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이들 3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입찰 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 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공정위는 시장에서 백신 업체들의 담합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보고 의약품 입찰 담합 감시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전세 사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감정평가액을 조작한 브로커와 감정평가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범죄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감정수법을 썼는데요. 이들은 이를 통해 두둑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감정평가 브로커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경찰이 감정평가 브로커를 상대로 압수 물품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가 압수를 할 건데 감정평가액을 일부러 높이는 이른바 업감정을 한 브로커와 감정평가사들 4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전세 사기 일당의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브로커들은 SNS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사들에게 희망하는 평가액을 요구했고 평가서는 이에 맞춰 작성됐습니다. 이는 특정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감정평가법 위반입니다. 리베이트, 수익금을 취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을 부풀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업감정된 감정평가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브로커들은 필요한 금액을 감정평가사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들이 업감정을 요구한 건 평가 금액이 높을수록 전세 사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요건이 바뀐 지난 5월 이전까지 평가액이 높을수록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쉬웠습니다. 사기 일당은 이를 통해 임차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풀려진 평가서 대부분은 전세 사기에 활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브로커와 평가사들은 평가서 조작을 통해 두둑한 수수료를 받았는데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긴 브로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감정평가 브로커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TV 나경일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갈 때 외화를 직접 들고 가기보단 카드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늘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여행객들을 붙잡기 위한 환전, 결제 관련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박지훈 기자입니다. 오픈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선 공항 컨셉의 팝업 스토어. 외화 충전식 선불카드 같은 해외여행 관련 금융 서비스를 소개해주는데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기가 쉬운데 놀이를 통해가지고 어떤 오감으로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금융권에서 해외여행 관련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최근 사람들의 결제 방식 선호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신용카드 브랜드 비자가 1년 내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사용 예정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가 1위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보다 현지 화폐를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최근 해외여행을 갈 때 현금보다 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행 중 현금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동전이 남는 것도 불편한 게 있고 들고 다닐 때 계속해서 따로 지폐를 세는 것도 좀 불편함이 있고 카드를 쓰는 게 조금 더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객들을 붙잡기 위한 환전, 결제 관련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상황. 반면 불편함과 도난 위험 탓에 현금 환전은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지훈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은 뒤 러시아는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대대적인 안갚음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크림반도를 재차 공격하며 교전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양국의 맞보복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곡물창고가 시꺼먼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이틀 연속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현지 관리는 최소 12명의 민간인이 다쳤다며 지옥 같은 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데사는 흑해 곡물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해상으로 수출되던 핵심 항만. 크림대교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러시아는 곡물 협정 중단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안갚음에 나섰습니다. Сегодня ночью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несли групповой удар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морского и воздуш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по объектам вое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пл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складам боеприпасо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в районе города Одесс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곡물 협정 관련 시설을 목표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Цей удар терористів доводить, що їхня мішень не лише Україна і не лише життя наших людей. У портах, які були атаковані, сьогодні зберігалося близько 1 мільйона тонн продовольства. Саме той обсяг, який вже давно мав би бути доставлений в країни-споживачі в Африці, в Азії. 반면 크림반도의 키로브스케 지역 군사훈련장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하고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사건 직후 이례적으로 공습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로 미뤄 우크라이나가 전선 후방에 대한 공격을 보다 강화할 공산이 큰 만큼 양국의 맞보복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